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매매법 소닉입니다. 오늘도 우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400만 원의 돈으로 시작해서 비트코인 1000개까지 모은 현재가 기준으로 약 800억 원이죠. 800억 원의 돈을 달성한 엠페러님의 매매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엠페러님이 RS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 엠페러님은 본인의 매매 관점, 그리고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영상, 그리고 본인이 돈을 벌었던 내역들 모두 인증을 하시는 분인 만큼 엠페러님의 매매법은 정말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같이 일반 투자자들은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되는 RSI에 대한 엠페러님의 매매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페러님이 사용하시는 매매법은 제가 PDF 파일로 다 한글 번역을 해서 정리를 해둔 상태이고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있는 PDF 무료로 모두 다운받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무 조건 없이 모두에게 나눠드리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매매법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작한 PDF를 기준으로 RSI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트가 한쪽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아래에 있는 보조 지표가 똑같은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RSI는 한국말로 하면은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상대적으로 현재 하락 쪽에 가까운지, 현재 상승 쪽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기 쉽게 나타내준 지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RSI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매도 구간이 있고, 두 번째, 과매수 구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SI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가격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약세일 때는 과매도 구간, 즉 과한 매도가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시적인 저점으로 활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매수가 일어나서 과매수 영역에 들어간다면 현재 상당히 고평가된 영역에 가격이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과매도에 들어갔다고 매수하지 않을 거고 과매수에 들어갔다고 매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가격과 지표가 따로 노는 다이버전스, 즉 가격 변화의 방향이 지표의 방향과 다를 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4시간 이상의 시간대가 매매하기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이버전스는 드물게 실패할 때가 있으므로 진입할 때 추가적인 차트 분석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가격이 저점을 한 차례 찍고 RSI는 굉장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긴 했으니까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큰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이 RSI 지표는 저점을 한 차례 높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가격은 한 차례 더 하락을 해줬지만 현재 종목의 상대적인 힘, 즉 모멘텀을 볼 수 있는 RSI 지표의 저점은 한 차례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걸 RSI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차트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 저점을 한 차례 크게 만들고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 숫자로 하면은 30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반등이 나와주고 다시 한 번 더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그어본다면 이렇게 저점이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 RSI는 저점이 이렇게 한 차례 올라간 모습이죠. 이런 걸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매매법으로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꼬리와 꼬리를 저점 기준으로 긋지 않는 겁니다. RSI는 이 차트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종가란 무엇이냐? 이 꼬리를 제외한 캔들의 몸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몸통의 끝과 몸통의 끝을 연결했을 때 저점이 한 차례 내려갔고 그 다음 RSI 저점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때서야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RSI 다이버전스를 꼬리와 꼬리로 긋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꼬리와 꼬리를 긋는 건 아니고요. 몸통과 몸통을 긋는 게 올바른 다이버전스를 찾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매매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캔들의 종가와 종가를 선으로 그었을 때 확실하게 저점이 한 차례 내려갔고요. 그 다음 RSI의 저점은 한 차례 올라간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펌이 됐죠. 그 다음 차트에서 저항이 나왔던 영역을 찾아주는 겁니다.
저항이 나왔던 영역은 요 정도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캔들이 여기 닿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디서 지지를 받고 있느냐? 바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은 바로 이 지지 구간입니다.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고, 그 다음 연속적으로 지지받는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해주게 되는 거고요. 이후에 2차 매수는 어디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꼬리가 나왔던 구간, 상승을 하려다 실패한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 선을 한번 쭉 그어주도록 하고 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해당 가격대를 돌파를 해줍니다. 즉, 저항이 나왔던 구간을 아주 강하게 돌파하는 어떤 캔들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완전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꼬리를 해당 캔들이 딱 돌파하는 시점에 2차 추가 매수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매도는 어디로 잡을 수 있느냐? 저항이 나왔던 구간, 여러분들 눈에는 어디가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바로 보이는 게 바로 요 구간입니다. 저항이 연속적으로 나왔던 구간이죠. 자, 이렇게 매매 셋업을 했다면 우리의 평단가는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자, 이 가격대에서 1차 매수를 했고 그 다음 요 가격대에서 2차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단가는 이 중간 사이로 잡히게 되겠죠. 매수 포지션의 평단가는 이 박스권 중간이 되게 됩니다. 그럼 손절가는 어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박스권 하단을 돌파하는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 대충 손절 퍼센트는 1%, 레버리지 10배 기준 마이너스 10%겠고요. 그 다음 목표가는 저항선이 있던 해당 가격대니까 대충 5%가 됩니다. 레버리지 10배를 했으면 수익률은 50%겠죠. 손익비 5대 1에 아주 건강한 매매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엠페러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죠? 손익비 2대 1로 승률 50%를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코인판 주식에서 전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손익비 5대 1에 아주 좋은 매매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RSI 다이버전스를 볼 때는 이 다이버전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목표가는 어디로 잡을 수 있을지, 내 손절가는 내가 잡은 기준에서 이 가격대를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겠다 등등 매매 셋업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은 기술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단순히 RSI 저점이 나왔다고 그냥 매수에 들어가고 언젠간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코인 선물 트레이딩, 주식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가 필수이기 때문에 RSI를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한 예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급등을 해주면서 RSI도 함께 위로 치솟아 올라주는 모습을 해당 차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찾느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락 다이버전스는 종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긋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1차적인 고점의 종가와 2차적인 고점의 종가를 그어 봤을 때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되지 않고 RSI도 똑같이 내려간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되지 않은 거고요. 자, 그럼 이 두 번째 고점의 종가와 세 번째 고점의 종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죠. 고점은 올라갔지만 이 RSI의 고점은 내려갔다. 가격적으로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즉, 이 코인을 매수하는 사람들의 모멘텀,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언제 숏 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느냐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지지선이 현재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두 번 밑꼬리를 달아줬던 노란색 선 라인이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큰 거래량이 실린 거대 음봉으로 해당 지지선 뚫어주면서 이후 시간이 흐르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전 지지가 저항으로 작용하는 해당 가격대에서 우리는 숏 포지션을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숏 포지션 셋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갈 거고요. 저항선이 뚫리는 대략 0.5% 정도로 손절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익절가는 어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지지가 여러 번 나왔던 해당 지지 라인이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어볼 수가 있겠죠. 목표가를 지지 라인까지 쭉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돈을 벌 때는 4%, 잃을 때는 0.5%를 잃고 레버리지 10배 기준 40% 수익을 낼 수 있고, 잃을 때는 5%만 잃게 되는 손익비 무려 8대 1의 매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벌 때는 엄청나게 벌고 잃을 때는 적게 잃으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매매는 진정 이런 매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뭐다? RSI를 단일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타 다른 차트 분석법과 혼합해서 사용해야만 정말 승률이 올라간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엠페러님이 실전에서 사용했던 다이버전스 활용 매매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트코인이 저점을 한번 찍어주고 다시 반등을 하지만 가격이 쭉 내려갔습니다. 이 캔들의 종가와 종가를 선으로 그어주도록 합니다. RSI를 봤더니 RSI는 동일한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RSI가 오히려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보조지표상 그렇게 밀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가격과 보조지표가 따로 놀았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상승 다이버전스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점은 내려갔지만 RSI의 저점은 낮추지 않았으므로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긴 아랫꼬리를 단 캔들이 발생을 하면서 하락을 말아 올려준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세력들이 해당 캔들로 이 하락의 물량을 받아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 캔들의 고점을 돌파할 때 포지션 매수에 진입을 하도록 합니다. 롱 포지션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 채널을 그려주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하락 채널 상단에서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 추가 매수에 들어가 주도록 합니다. 이후 익절은 가격이 쭉 올라간 다음에 지지가 나오고 있는 해당 지지선이 깨질 때 익절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 매매법은 엠페러님이 경험했던 매매 중 가장 아름다웠던 거래라고 부를 만큼 한 가지의 근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RSI, 채널, 그리고 캔들 모양, 지지가 뚫렸을 때 익절까지 아주 조화롭게 매매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엠페러님이 사용하시는 다이버전스의 종류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PDF에 여러 가지 예시로 다 남겨두었습니다. 영상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루즈해질 수 있기 때문에 PDF를 다운받아서 따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한 가지의 근거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근거를 보면서 왜 상승을 할 만한지, 왜 하락을 할 만한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RSI 다이버전스를 찾을 때는 꼬리와 꼬리를 긋는 것이 아니라 종가와 종가를 긋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종가와 종가를 그어야만 명확한 RSI 다이버전스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고 RSI 자체가 이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단에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꼭 종가에다가 선을 그어서 다이버전스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엠페러님이 추가적으로 사용하시는 또 다른 보조지표 매물대 등이 있는데 이 매물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RSI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상세한 타점, 최고점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 최저점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 등 한 PDF에 모두 정리를 해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익률 12,000%를 달성한 자동 매매 또한 여러분들이 체험 가능하게 문의 주시는 분들에게는 권한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개인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만든 이 자동 매매 같은 경우는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뷰에서 실질적인 승패, 승률, 잃었을 때 얼마를 잃었는지 모두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메시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